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소식은 2021년 출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차량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쉐보레 풀사이즈 SUV인 신형 타호입니다. 타호?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포드에서도 2021년 라인업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서는 타호급의 익스페디션도 내년 국내에 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쉐보레도 올해 초부터 타호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들려왔는데요. 2021년에는 국내에서 타호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에 출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쉐보레 타호는 어떤 차량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국내에서 출시되면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인지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호는 어떤 차량인가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신형 타호의 파워트레인, 세 번째는 신형 타호의 크기, 마지막 네 번째는 예상 가격에 대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쉐보레 타호는 어떤 차량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쉐보레 타호는 1992년부터 생산된 쉐보레 풀사이즈 SUV로서 GM그룹의 형제들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GMC 유콘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이 차들과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건 정말로 엄청난 크기를 가졌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높은 타호는 숏바디 버전이고요. 미국에서는 타호의 롱바디 버전인 서버밴도 존재합니다. 제가 작년에 뉴욕에 갔을 때 서버밴을 타고 이동했었는데 그 크기가 정말로 어마무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5세대 신형 타호는 2019년 12월에 공개되었으며 타호 역사상 최초로 디젤 엔진이 적용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적용으로 인해 국내 출시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는 부분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신형 타호는 북미에서 5,900만 원부터 시작해서 7,500만 원까지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트림의 스펙이 V8 6200cc 가솔린 엔진인 걸 감안해보면 가격이 얼마나 괜찮은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GV70의 가격이 7,500만 원인 걸 생각해 본다면 가격적 메리트는 확실히 존재하는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신형 타호의 파워트레인입니다. 신형 타호는 이번에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되었는데요. 가솔린 2종과 디젤 1종입니다. V8 가솔린은 무려 6200cc와 5300cc로 나뉘며 6200cc 가솔린 엔진은 420마력의 63.6토크, 5300cc 가솔린 엔진은 355마력의 53.0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277마력의 63.6토크를 발휘하며 이 엔진은 신형 에스컬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션은 무려 자동 10단 트랜스미션을 사용하며 후륜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8 가솔린 엔진은 디액티베이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평상시엔 4기통만 사용하고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땐 8기통을 모두 써서 연료 효율을 높인 기능입니다. 최상위 파워트레인은 신형 타호의 북미 기준 최상위 트림인 하이 컨트리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엔진일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엔진은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3.0L 6기통 디젤 엔진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제네시스 GV80과 모하비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은 작년에 현대에서 최초로 개발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지만 엔진에 큰 결함이 발생하여 엔진을 리콜했던 전적이 있죠. 모하비는 직렬이 아닌 V6 엔진으로 사골 엔진이다 라는 평을 듣곤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은 엔진입니다. 이 셋의 출력을 비교해보면 신형 타호는 277마력의 63.6토크, GV80은 278마력의 60.0토크, 모하비는 260마력의 57.1토크를 냅니다. 출력으로 보면 신형 타호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V형 엔진보다 직렬형 엔진이 갖는 장점도 더욱 많죠.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GV80과 모하비는 자동 8단을 쓰지만 신형 타오는 10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신형 타오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클까요? 수입차와 한번 비교해보고 국산차와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덩치씩 한다는 인기 수입차들을 모아봤는데요. 신형 에스컬레이드의 숏바디 버전과 BMW의 X7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GLS 클래스와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같은 경우에는 신형 타오가 5352mm로 신형 에스컬레이드 숏바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폭, 너비 같은 경우에는 2058mm로 신형 에스컬레이드와 거의 똑같은 전폭을 가지고 있고요. X7과 GLS보다는 훨씬 더 큰 전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신형 에스컬레이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고요. 휠베이스, 실내 거주 공간 같은 경우에는 GLS가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X7, 그 다음 세 번째가 신형 타워입니다. 근데 에스컬레이드 숏바디와 거의 차이가 없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기만 보더라도 거의 에스컬레이드급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한 덩치씩 하는 모델들을 모아봤습니다. 트래버스와 팰리세이드 그리고 제네시스 GV80과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를 비교해 볼게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형 타워가 가장 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래버스보다도 더욱더 긴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전폭 너비도 가장 넓고요. 전고 높이도 가장 높습니다. 휠베이스는 트래버스와 거의 똑같지만 팰리세이드와 GV80보다는 훨씬 더 긴 3m가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신형 타워가 출시된다면 정말로 경쟁 모델이 없는 엄청난 사이즈의 SUV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열의 길이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크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차종들인데요. 트래버스와 익스플로러, 팰리세이드와 3열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형 타오의 3열 길이는 886mm, 트래버스는 851mm, 익스플로러는 842mm, 팰리세이드는 798mm로 모두 다 한 덩치씩 한다는 모델들인데 그 중에서도 신형 타오의 3열 길이가 가장 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3열까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에 신형 타오가 얼마나 적합한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신형 타오는 국내에 얼마로 출시될까요? 북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형 타오는 총 6가지 트림입니다. 최고 트림인 하이 컨트리부터 최하위 트림인 LS까지 있죠. 가격은 대략 5,900만원부터 7,500만원까지입니다. 팰리세이드보다도 훨씬 크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만한 풀사이즈 SUV가 제네시스 GV70과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2021년에 좀 큰 SUV를 사볼까 생각하셨던 분들 막 지갑이 들썩들썩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북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트래버스의 가격을 통해서 타후의 국내 출시 예상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트래버스는 북미에서 총 6가지 트림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3천만원 중반부터 5천만원 초반까지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트래버스는 몇 가지 트림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을까요? 현재 트래버스는 국내에서 LT 레더와 LT 레더 프리미엄, RS 그리고 프리미어와 스페셜 에디션인 레드라인까지 총 5가지 트림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4천 중반부터 5천 중반까지 형성하고 있는데요. 북미 트림과 비교해보면 최하위 트림을 비롯한 옵션이 적은 하위 트림보다는 중간 트림 이상과 스페셜 에디션을 구성하며 판매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트래버스로 미루어 볼 때 쉐보레 타오 또한 최하위 트림과 배기량이 높은 최상위 트림은 제외될 것이고요.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트림인 Z7-1 트림도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LT 트림부터 스포츠 라인인 RST 라인과 프리미어 라인까지 들여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에디션 모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림들의 북미 가격에서 한국으로 수입됐을 때 좀 더 인상되는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신형 타오의 국내 판매 예상 가격은 6천 초반에서 7천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절대 8천만 원을 넘길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 실제로 이 가격대로 나와준다면
대형 SUV 시장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 르노, 삼성 등의 국내 브랜드를 통틀어 풀사이즈 SUV는 없었기 때문에 쉐보레가 시원하게 풀사이즈 SUV 시대를 열어준다면 쉐보레의 부흥기가 또 한 번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드 익스페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 출시도 확정되었으니 신형 타오도 못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물론 한국에서 이 차를 주차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차야말로 진정한 차박의 킹 오브 더 킹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쉐보레 신형 타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국내 시장에 타오가 출시된다면 반응은 어떨까요? 2020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의 43.4%가 SUV와 MPV 차량이었습니다. 해마다 SUV의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선 또 하나의 나만의 혹은 우리 가족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SUV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구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신형 타오는 국내 브랜드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풀사이즈 SUV이기도 하면서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 아닌 비교적 연비의 부담이 적은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의 탑재는 타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기와 성능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 또한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요즘 국내 브랜드 차량들이 너무 비싸져서 이 돈이면 수입차 산다 라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 쉐보레 타오가 공식적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두 손 모아 기다리는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차가 커지다가 나중에는 미니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남자라면 빠른 스포츠카 아니면 이렇게 크고 포스 넘치는 SUV를 타는 것이 자고로 또 로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오가 출시된다면 큰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리뷰로는 또 포드 익스페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도 준비하고 있으니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